저희 자체 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만 입점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을 사실은 소개 좀 해서 거기에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야 베트남 현지인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왔는데 뭐 100개 제품, 200개 제품밖에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그 사이트에는 중국 제품일 경우에는 10배를 보상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TOT라는 그 쇼핑몰을 갖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홍보를 할 때는 저희 쇼핑몰에는 한국 우수한 제품들이 직접 제조사나 총판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다. 중간 대리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요거 저희 전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해외 전시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성공한 사람 전 못 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직접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협회를 통한다든가 지자체를 통해서 저희가 입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입점한 제품들은 거의 다 지자체에서 입점을 시킨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그 지자체하고 연결이 되면 거기서 다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요 가운데 사진은 저하고 그 지금 현재 그 김관현 전북 도지사님하고 찍은 사진인데,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김관현 도지사가 저희 그 사무실에 와서 정확히 45분간 저랑 미팅을 하고 지원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한 거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제 지금 모든 지자체들은 그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원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지자체는 해외 수출할 때 홍보 비용이라는 게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들어가셔서 다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해외 부스를 참가를 할 때 그 참가 비용을 어느 지자체든 간에 다 줍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모르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찾아서 해외 전시를 간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니까 앞으로 해외 전시를 한다든가 해외에 어떤 뭐 홍보를 한다든가 홍보비 다 책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흥시다 그러면 1년 홍보 비용이 2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그 담당자들도 그 홍보 비용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해서 시흥시다 그러면 나 시흥시에 지금 엔진 오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 이거 베트남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비 주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이제 그 지자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 쉽게 이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베트남에서 또 두 번째로 대학가주를 하는데 그 대학가요제는 또 부스를 또 활용을 합니다. 근데 부스를 여기 계신 분들 다 오셔서 참가했으면 좋겠는데 미리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부스 비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서 돈 안 나가고 참여를 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고, 일단 베트남에 여러분들도 지금 진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 못 하는 겁니다. 가서 계속 꾸준하게 알리고 문을 두들겨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또 저도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베트남에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뭐 얘기도 들어보고 뭐 했지만 지금 제조업이나 기업을 하면서 베트남 진출할 생각을 안 갖고 있는 업체들은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국내보다도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주 그 비전이 있는 나라고, 베트남을 잘 아시는 분들 전문가들은 앞으로 20년 후에 한국보다도 베트남이 훨씬 더 잘 살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가짜 뉴스도 뭐 삼성이 뭐 다른 데로 이전한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래요. 야, 이거 뭐 대기업들이 이제 떠나간다. 그럼 떠나간다는 이유가 뭔가요? 소득 수준이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버티지 못하니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야, 이제 베트남 시장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생각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소비가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이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미제라면 뭐 똥도 좋아하고 했는데 지금이 그런 베트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브랜드가 좀 낮아서 우리는 인지도가 없어서 베트남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 걱정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브랜드가 여러분 각자가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그 브랜드는 그냥 조그맣게 생각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그 베트남 오셨으니까 아마 마트 가서 보시면은 아침 햇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햇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회사입니까? 웅진. 그렇죠. 그런데 베트남 가면은요, 웅진도 있고, 아침 햇살인데, 아침 햇살도 있고, 싱그러운 햇살, 여러 가지 해서 한 5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어디 농협 하는데, 왜 그게 먹히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이 웅진이라는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 될까요? 저는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1, 2%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베트남의 마트에 가서 쌀음료를 살 때 그래도 저는 웅진 걸 삽니다. 왜? 그래도 브랜드가 있고 전부터 기술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웅진 걸 사지만 다른 사람들은 웅진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화려하고 좋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웅진이 했던 삼성이 그래서 그러면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 브랜드로 소비자 판매되는 게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전자제품 말고는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인지도 브랜드가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품에 그냥 가운데 커다랗게 메이드 인 코리아 본인들 상표는 그냥 밑에 조그맣게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판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어디 거지? 이게 삼성 거지? 이게 LG 거지?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사람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제가 STO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저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엔진 오일을 팔고 있습니다. 브랜드나 인지도가 전혀 없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사무실 하나 오픈하게 되면 저기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내온수기라고 있습니다. 저 내온수기 저기 설치되어 있죠. 저게 뭐냐면은 그 생수 판매하시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사무실 하나 오픈하게 되면은 저 내온수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저 물이 지금 한 4,000원 하나요? 5,000원 하나요? 저 한 통이? 6,000원 많이 올랐네. 근데 20년 전도 4,000원이었습니다. 20년 전도. 근데 이제 생수 하시는 분들이 어디 사무실 하나 오픈하게 되면은 우리 저 물 한번 드시죠. 그러면 그리고 우리 물 드시면 저 냉온수기를 다 무료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을 안 먹으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통 내려놓고 한 일주일 있다 와갖고서 한 빈통이 3개 있다. 그러면 3통 가져가고 새 거 갖다 놓고. 이게 우리 그 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엔진 오일을 그렇게 합니다. 엔진 오일을 갖다가 그 엔진 오일 주입기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무료로 렌탈을 해줍니다. 단 우리 오일을 한 달에 5통 이상을 썼을 때 그리고 이 모든 오토바이 오일은 전 세계에 1리터 포장 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1리터 이상 안 들어갑니다. 0.7리터에서 많이 들어가면 0.9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20리터 엔진 오일을 20리터 엔진 오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리터 말통을 갖다 오토바이 엔진 오일 주입기를 너무 하는데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진 오일 주입기를 제가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오일을 쓰게 되면은 이 주입기를 무료로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일은 제가 설명 안 해요. 이 오일 주입기를 하게 되면 정량을 넣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지금은 플라스틱을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리터를 캔으로 만들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되는 거고 그리고 0.8리터 25개 만드는 것보다는 20리터짜리 말통 하나 만드는 게 제조 경비도 싸거든요. 그래서 1리터짜리 그 플라스틱으로 된 통을 25개 만들려면 한 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캔은 5,5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가격이 코스트가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베트남에서 가장 싸게 팔리는 브랜드 제품이 3,600원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비싼 건 한 5,000원 정도 하는데 3,600원짜리는 가장 등급이 낮은 거예요. 뭐 5등급, 6등급. 근데 저는 1등급 제품을 갖다가 거기다 저희 특허 기술로 하는 연비가 향상되고 환경오염이 전략되는 걸 갖다가 3,6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왜? 저는 제가 한국에서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직접 갖다 유통마진이 없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가격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일 주입기는 베트남에서 저희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20년도 말통은 세상에서, 세계에서 저밖에 생산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주문을 하든 누구한테 주문을 하든 간에 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이 오게 돼 있고 저희가 다 배송 직원 보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 인지도나 브랜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자꾸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베트남에 여러분들 진출해서 성공을 하셔야 되는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그 3대 교육국 중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2022년 기준 같은 경우도 1위였었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우수 고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1억이라는 시장이 있는 데다가 베트남 사람만큼 그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훨씬 우리 국격도 올라가고, 제가 베트남에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어떤 때가 하면 식당에 가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옆에 지나가던 뭐 이런 꼬마 한 5살 꼬마들도 박항서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나라 제품을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길 갖다가 진출할 생각 없고 그러면은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베트남은 그 평균 연령이 30대입니다. 30대. 그럼 30대라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전자상거래, 온라인 판매 이런 게 많이 발달되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베트남 뭐 거기 온라인 시장이 뭐 되겠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온라인 시장이 더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저도 그 얼마 전까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직접 전자상거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애들한테 시키고 그리고 이제 또 옷 같은 거 살 때도 야 뭐 저기서 샀다가 뭐 안 맞으면 반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망설이고 안 했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78%가 전자상거래를 해본 사람들입니다. 연세가 되신 분이건 뭐 안 되신 분들이건. 그래서 지금 이제 전자상거래를 할 때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틀린 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돈이 입금이 돼야 그 물건을 발송을 하는데요. 베트남은 물건을 받을 때 돈을 줍니다. 그럼 물건을 받고 돈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그 판매를 할 때는 항상 저희가 택배사하고 다 그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택배사가 이 물건을 건네주는데 돈을 안 줘. 다시 그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건 대금은 소비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택배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 점 하나만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특성 중에 제가 한 예를 들면 2021년도 얘기인데 12월 16일 날입니다. 12월 16일 날 저희 이제 그 오일 그 판매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8시에 회의를 하고 이제 그 필드로 나가게 하는데 안 나가고 그냥 뭐 노닥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 왜 안 나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 제가 뭐 베트남어로 알 수도 없고 야마 니네 빨리 나가서 일해야지 하고 이제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맨날 항상 회의 끝나면 막 불이 나게 나가서 일하던 애들이 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내가 이제 통역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은 내가 그 베트남의 풍습을 아는 줄 알았고 저는 몰랐는데 그게 뭐냐면 걔네들은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물건을 사게 되면 귀신이 달라붙는데요. 그래서 웬만한 것 같은 경우는 미리 물건을 사놓습니다. 사놓고 그러면 그 기간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우리 같지 않고 이런 엔진 오일 같은 경우 외상을 주거든요. 뭐 보름 결제, 한 달 결제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 안에 가서 그런 거 수금도 하고 또 그 기간 안에 다들 그 외상값을 다 갚는 이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인사하고 고마운 정 표시하고 선물 갖다 주고 뭐 밀린 돈도 있으면 밀린 돈도 받고 이런 베트남의 문화를 볼 때 아 이건 좋은 문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아마 베트남에 다녀보신 분들은 충분히 그 내용 아실 겁니다.